네, 반갑습니다. 오비스톤 고승균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 대비 킬러 학습지 4호 월요일 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빠르게 같이 읽어볼게요. 자, 정의역이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인 함수 fx가 모든 자연수 체크하시고요. 자연수 n에 대해서 fx는 다음과 같대요. fx는 n이다. x가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을 때. 이거 뭐죠, 사실? 이거 배경 지식으로 사실 알고 있어야 되죠. 네, 가우스 x 말하는 거죠. n이 자연수니까 이것도 가능한 얘기죠. 자, 다음을 만족시킨다. 가우스군요. 자, 그런데 a라는 값이 5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데 실수 a고 gx가 ax 제곱이래요. 자, 선생님이 언급합니다. 저 함수는 0,0을 꼭지점으로 갖는 2차 함수인데 a 값이 양수인 건 확실한데 a 값에 따라서 그 휘어진 정도, 뭐 기울기라고 할까요? 예. 그래서 휘어진 정도, 좁은 정도, 넓은 정도 그게 좀 바뀌는 상황이죠. 자, 그 함수랑 fx랑 만나는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뭐라고 하겠다? HA라고 하겠다. 자, 그럼 아까 쌤이 했던 얘기 기억하시죠? A 값에 따라서 2차 함수의 특유의 굴곡이 왔다 갔다 변할 거예요. 좁아졌다 넓어졌다 할 건데 그때에 따른 fx와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HA라고 하겠다. 자, 그런데 HA가 A가 T일 때, 물론 T의 범위도 지금 A와 같이 5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고 나와 있고 T일 때 불연속이래요. 아, HA 교점의 개수, 뭐 우리 자주 봤던 거죠. 교점의 개수를 찾는 함수인데 제가 불연속이고 그때 불연속일 때의 값들의 곱을 P라고 할 때 뭐 P분의 1을 구하시오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상황을 좀 봐야겠죠. 자, 일단 fx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가끔 만나는 이렇게 가우스 같은 모양을 띄워놨는데, 자, 일단은 선생님이 몇 가지 언급을 좀 할게요. 일단 정의역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여서 지금 왼쪽은 안 그려놨거든요. 근데 선생님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a 값이 제일 클 때가 1이잖아요. 그럼 gx가 1x 제곱이 되잖아요. gx가 다시 a가 1이라면 gx는 ax 제곱이 되는데 걔가 어떻게 생겼냐면 0,0을 꼭지점으로 가지고 1,1을 지나고 휙 지나가 버리는 이런 함수가 나옵니다. 네,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건 지금 이거보다는 조금 낮게 밑으로 지나간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a 값이 제일 클 때 있죠. 죄송해요. 제일 작을 때 있죠. 5분의 1일 때. 그때는 gx가 식이 어떻게 되냐면 5분의 1 x제곱이 되는데 얘는 이 x에다가 5를 집어넣어 보게 되면 5,5를 지나거든요. 그러니까 5,5는 지금 여기 있어요. 그리고 0,0을 지나는 이렇게 가는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어떻다? 이거보다는 어떻다? 좀 가파르다 이 느낌이라서 다시,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날 때보다 가파르니까 실제로는 여기 정도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이 실제 마지막에 돼 있는 요거 아령 같은 얘랑은 만날 일이 있겠다 없겠다? 네, 애초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선생님이 fx를 더 완벽하게 그린다면 얘는 아예 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다음과 같은 판단 하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고, 자,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선생님 처음에 접근을 어떻게 했었냐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를 들면 이 점을 지나는 2차 함수라고 했을 때 이게 얘는 지나갈 것 같은데 이렇게 밑으로 갈지 이걸 감을 잘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까짓 거 어차피 4개밖에 없는 거 그냥 다 구하자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 접근하는 거 잘 봐요. 이게 자주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서. 자, 선생님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시 y는 ax 제곱인데 이 함수가 y는 n이랑 만나는 걸 찾으려고 했어. 그런데 이거의 교점을 찾는 게 의미가 없죠. 왜? 그 교점이 어디에 있어야 돼? 그쵸?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에 위치해야 실제로 저 아령 같은 거랑 만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죠. 얘를 만약에 n이라고 생각한다고 치면 이렇게 가는 거야. 나 다른 건 신경 안 쓰겠고 뭘 보겠다는 거냐면 2차 함수가 얘를 지날 때부터 얘를 지날 때까지의 그 사이 값들을 좀 찾아보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해서 접근한 거예요, 선생님은.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y는 ax 제곱이라는 저 함수가 n을 지날 때와 n 플러스 1, n을 지날 때로 a 값을 찾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물론 n은 채워진 점이니까 지나가도 되고요. n 플러스 1, n은 지나가면 안 돼요.
이 정도 경계는 좀 두시고. 자, 그래서 실제로 n,n을 대입해 보시면 n은 a의 n제곱이다 라고 나오고, 여기서 a 값이 얼마가 나온다? 그렇죠, n분의 1이 나오죠. 그 다음 얘는 n a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이때 a 값은 어떻다? 그렇죠,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n, 이렇게 되겠죠. 그럼 최종 결론이 다음과 같네요. a 값은 누구보다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작다? 다시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선생님 지금 부호 방향 바뀌었거든요. 설명합니다. 자, 여기 왼쪽이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n이고 여기가 n분의 1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뭐 그래프로 지금 생각을 빨리 하는 친구들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쌤 약간 좀 뒤에 문제까지 해설 강의에 필요한 얘기를 좀 할게요. 얘가 큰지 빠르게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원래는 친구들 저 대소 비교하는 게 분모를 같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통분해서 대소 비교를 하시는데, 이거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분자를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분자. 그걸 지금 보여드릴게요. 얘를 위아래 n을 곱해줍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럼 지금 비교해봐봐 친구들. 얘하고 분모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그죠? 분모는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실제 값은 얘가 더 큰 거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지 지금. 되겠죠? 자, 그러면 마저 문제 풀어볼게요. 자, 선생님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다 찾을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y는 n이라는 함수랑 만나는데 그 n 값이 1인 것부터 할 거예요. 자, 집어넣을게요. 자, 계속해서 시선이 여기 오시면서 여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같이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a 값이 어떻게 되면 될까? 자, n에 1이 들어가면 4분의 1보다 크고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게 되면 y는 1과 만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y는 n인데 n 값이 2일 때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지? 9분의 2에 a 2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y는 n인데 얘가 3이다. 그러면 4, 4, 16분의 3 a 3분의 1 이렇게 되고, 자, y는 n, 근데 그때가 4일 때, 그러면 5, 25분의 4 그리고 4니까 4분의 1이죠. 이렇게 되네요. a 값이 다음 범위와 같으면 y는 1과 만난다, 2와 만난다, 3과 만난다. 자, 하나하나 조사를 따로 한 거고.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어차피 문제에서 애초에 시작할 때 a라는 값은 5분의 1보다 커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고 1보다 작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 여기 이거 등호 빼줘야겠죠. 그죠? 지울게요. 제가 지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잘 봐.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만약에 5분의 1보다 작은 값이 있다면 그건 이미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밖에 있는 얘기니까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없죠. 그냥 5분의 1보다 크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자, 예시 들어 설명할게. 네, 이런 거지. 요거 봐봐요. a가 4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대요. 근데 이건 5분의 1보다 이미 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이건 언급을 안 해줘도 돼요. 이렇게 쓰면 그냥 딱 요게 답이에요. 그런데 자, 쌤이 하나 찍을게. 요거 좀 볼까? 25분의 4? 25분의 4보다 크다고 a가? 사실 이건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5분의 1보다 a가 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거든요. 요 정도는 빠르게 비교 가능하시죠? 통분하시면 25분의 5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쌤 요렇게 안 쓸 거예요. 그냥 뭐라고 쓸 거냐면 문제에 주어진 조건 따라갈 거, 5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할 겁니다. 되시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지금 나와 있는 범위 중에서 5분의 1보다 큰 놈 작은 놈을 찾아줘야 돼요. 근데 이때 또 빠르게 들어가 볼 거야. 자, 16분의 3 볼 거야. 16분의 3. 얘는 3분의 15보다 어떻습니까? 자, 분모 체크하시고 그 다음 전체값 비교하시면 네, 얘도 쓸 필요가 없죠. 15분의 3이 더 크니까, 5분의 1이 더 크니까 그냥 문제에서 준 범위만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도 고칠 겁니다. 이렇게. 자, 2분의 9는 어떻습니까? 자, 2분의 10과 비교합시다. 얘는 어때요? 9가 분모가 더 작죠. 9분의 2가 분모가 더 작죠. 그럼 실제로 얘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있네. 그래서 이건 바꾸면 큰일 나지. 이렇게 써야 맞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그 다음 이제 문제 계속 풀 건데, 원래 선생님 처음에는 어떻게 풀라 그랬냐면 a 값에 따라서 y는 1과 만나냐 안 만나냐, 2와 만나냐 안 만나냐 이렇게 되니까
부등식이니까 그러니까 부등식의 저 범위 있죠. 저 범위를 수직선에다 표현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범위가 있을 때 이렇게 해놓고 예를 들어서 누구보다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작다 뭐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4개거든요. 그 4개가 막 오묘하게 막 뒤죽박죽 막 섞이고 이렇게 하고 그 와중에 우리는 A 값을 하나 딱 찍었을 때 교점이 몇 개네. 1하고 2하고 3하고 만나네. 이런 식으로 세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다른 모델을 좀 가져와 봤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수직선 이렇게 그어주시고 자, 하나씩 해볼게요. 자, 얘부터 해볼게요. 1보다 크고 4분의 1보다 작다를 표시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어디 1이 있어야 되고 4분의 1은 왼쪽 어딘가에 있겠죠. 자, 근데 또 다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이게 좋겠다. 수직선에 1, 4분의 1, 9분의 2,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들을 다 미리 찍어놓고 하면 좀 빠르겠다. 그쵸? 그럼 너무 쉽지. 1이 제일 크고 그 다음 누가 커요? 저 2분의 1이죠. 그 다음 3분의 1이죠. 그 다음 4분의 1이고 그 다음 5분의 1이에요. 그 문제는 9분의 2는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 센스. 9분의 2는 여기 있어요. 왠 줄 알아 친구들? 9분의 2는 4.5분의 1이거든요. 그럼 어쨌거나 4분의 1, 5분의 1 사이에 있는 거 빠르게 판단 가능하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2분의 9, 9분의 2를 찍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리고 표시할게요. 자, y는 1과 만나는 거. y는 1과 만나려면 a 값이 4분의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다. 요 범위면 되죠. 자,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범위를 이렇게. 자, 그다음 2 봅시다. 9분의 2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요. 9분의 2보다 크고 어디?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색칠하셔야겠네. 자, 그 다음 어떻습니까? 5분의 1보다 크고 5분의 1 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네. 굿. 그 다음 마지막 5분의 1보다 크고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5분의 1. 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해보면 A 값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바로 보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조금 하나 좀 그릴게요. 도구를.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A 값이 9분의 2면 어떻습니까? 요때죠. 그럼 어때요? y는 4랑 만나요. y는 3이랑 만나요. y는 2와는 안 만나요. 이런 식으로 판단이 빠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 있다고 칩시다. A 값이 여기 있어요. 4분의 1과 3분의 1 사이. 그럼 어때요? y는 1과 만나고 y는 2와 만나고 y는 3과 만나고 y는 4랑은 안 만나는 것. 이런 식으로 판단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긁어보죠. 왼쪽부터. 자, 여기서 출발합시다. 자, 5분의 1보다 크다. 자, 여기죠. 교점 몇 개입니까? 2개죠. 자, 선생님 슥슥 움직이면서 할게요. 잘 안 보이겠다. 요거 가지고 갈게. 자, 이때 교점 몇 개입니까?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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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2개죠? 2개죠? 살짝 넘어가면 몇 개 됩니까? 3개 되네요. 2개에서 3개로 바뀌었네요. 찾았습니다. 뭐를? 네, 불연속점. A가 얼마일 때? 9분의 2일 때. T라고 할까요? 문제 T라고 했을까? 네, T. 9분의 2일 때 불연속인 거 확인했죠? 좋아요. 자, 다시 갑니다. 2개, 2개여다가 3개로 바뀌었어요. 자,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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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집중하세요.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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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가다가 여기입니다. 몇 개입니까? 3개죠. 근데 살짝 넘어가요. 몇 개입니까? 다시 3개죠. 불연속이 아니죠. 3개, 3개, 3개니까. 괜찮아요? 연속이에요. 여기 놀랍게도.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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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계속 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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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살짝 넘어가면 2개죠. 찾았습니다. D값. 얼마? 네, 3분의 1. 괜찮아요? 자, 계속 가보죠.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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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살짝 넘어가면 1개죠. 찾았습니다. 불연속점 2분의 1. 그리고는 뭐 이제 계속 하나 가다가 여기까지 가면 이제 A 값 다 긁은 거니까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의 곱을 구해 보시면 얘가 27분의 1이 나오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건 P분의 1이니까 저 역수해가지고 답이 27 이렇게 나오시겠습니다. 네, 일단은 친구들이 조금 배워가야 할 가장 큰 아이디어는 선생님은 이쪽이라고 봅니다. 이쪽.
그렇죠. 아, 저런 식으로 굴곡의 기준을 정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은 이제 약간의 테크닉만 있죠. 분자 가지고 대소 비교하는 거. 이게 이쪽에서도 쓰였었죠. 이쪽에서도 그런 거. 그 다음에 이 부등식 이제 범위를 표현해야 되는데 수직선에 나타내기 너무 힘드니까 새로운 모델 뭐 요 정도 살짝 봐두시고 그렇게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화요일 문제에서 만나도록 합시다.